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제가 처음에 영상 찍던 컨셉,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이렇게 실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재판을 받아볼까요? 민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의견에 나오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 전문 유튜버하고 또 비엔티엔에 오래 살고 치앙마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늦으셔서 결혼 못 하신 분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선배님들 제2의 황혼의 반려자를 찾아 드리는데 가끔 도움도 드리고 했었죠.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사람의 신원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카톡 대화가 쭉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또 그분의 신원 보호도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예, 저는 한국의 공무원으로 근무합니다. 나이는 47세고요. 초혼입니다. 우연히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 유튜버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아리따고 자그마한 여성, 착한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분의 갈급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오시면 같이 다니면서 여성들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본업이 소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시면 오셔서 하시되 제가 일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비즈니스 피로 처음에 한 2,000불 정도 보내주시고 그럼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2,000불 안에는 이제 한 달 지내는 콘도 비용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면 1월 20일 날 내일이면 오는 날이었어요. 1월 20일 날 오시면 2,000불 더 주시고 시작을 해봅시다. 단 조건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찾아질 때까지 제가 동행을 하겠습니다. 꼭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나지 못하게 됐다. 그럼 더 이상의 돈 지불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만난 여성과 잘 돼서 그 집 부모님 만나고 지참금 문제가 가게 되면 지참금이 아마 결혼비용, 예식비용까지 한 10,000불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틀인가 있다 연락이 왔어요. 난데없이 형님 해가면서 저는 형님이라는 호용호제를 웬만해서 모르는 분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속 지참금은 제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비즈니스 피에서는 그러면 한 2,000불 정도 깎겠습니다. 그리고 지참금 들어갈 때는 내가 절충해서 한 2,000불 정도 어떻게 좀 내려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너무 금액이 비싸다고 부담된다고 또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저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니까 불안하니까 성실하게 질문에 응대를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본인이 젊은 시절에 책임보험 안 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벌금 낸 거가 카지노, 도박을 해서 공무원이지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사소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걸 제가 카톡을 공개하면 좋겠는데 공개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옷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 여기 와서 사냐, 그리고 여기 오면 어떻게 다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랑 사람들 만나러 갈 땐 내가 늘 동행을 해드리고, 그걸 안 나가는 날은 혼자 지내야 되고, 식사도 직접 해 드시든지 사 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미 선물, 제 선물, 선물 사온다 그래서
제가 제 담배하고 그냥 향수 한 병하고 사다 달라고 그랬어요. 라미 초콜릿 얘기하길래. 뭐 형수님 거를 뭐 산다 해서 형수님 거는 필요 없다. 형수는 무슨 형수예요. 진짜 형이 아닌데. 그래서 그건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착하시면 어떻게 만나게 되는 스케줄. 그리고 공항에 들어오면, 내일 들어오면 만나는 지점 다 설명을 해주고 상세하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20일 날 도착하게 되면 비행기 내리면 12시 반, 1시 넘어서 만나요. 새벽에. 밥 먹으러 가기가 뭐하니까 그날은 좀 간식을 준비해와라. 라면이라든지 햇반이라든지. 그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저 연락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형님 유튜브 보니까 밤에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 짬뽕집이 있는데 주 5일은 하고 2일은 안 해요. 그리고 내리면 1시간 넘고 1시 반쯤 만나는데 새벽에 무슨 짬뽕을 먹으러 갑니까? 그날 하루는 그냥 내일 하루는 좀 때워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굶겠습니다. 그 얘기들도 얼마나 그래요? 그동안도 너무 많은 사소한 질문에 막 이제 노심초사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막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성들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 저는 사진은 보낼 수가 없어요. 소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직접 만나는 거다. 나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그럼 굶을게요. 이 말에 제가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저녁 안 먹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밥을 굶는다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랬더니 뱃살도 뺏겨 굶으면 돼요. 그 이제 전화를 끊고 내일 만나기로 하고 끊었는데 그동안 제가 카톡 온 걸 쭉 보니까 이게 좀 소심한 건지 의심이 많은 건지 너무나 저한테 12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줬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보면. 어쩌면 제가 그걸 다 공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그분이 자기도 할 말 있다고 뭐 제 유튜브에 뭐 글을 올리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좀 이따 제가 이제 제 구독자님 2분이 와 계세요. 그 아마존 커피숍에 앉아서 이 친구가 이래서 47살 때까지 결혼을 못했나 보다.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렇게 소심하니 결혼을 못했지. 그게 보이스톡이 안 꺼졌던 거예요. 그게 제 실수였죠. 남의 얘기를 다른 구독자님에게 한 것도 실수였지만 따지고 보면 나라 대통령도 욕하고 임금님도 욕하고 욕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성격이 이래서 장가를 못 갔나 보네 얘가. 참 진짜 이거 되게 피곤하겠다. 스트레스 엄청 주겠는데. 근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보이스톡이 안 꺼져 있으니까. 바로 문자가 왔어요. 형님 보이스톡이 안 꺼져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장가 못 간 거 아닙니다. 돈 바로 돌려주세요. 260만 원을 바로 돌려달라고 온 거예요. 못 오게 되면 돈이야 돌려드려야죠. 당연히.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근데 이제 한국 통장으로 보냈어요. 저희 선배님 통장으로. 제가 한국 계좌를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세금이 밀려있는 사업할 때 옛날에 세금 못 낸 것 때문에 제 통장을 못 쓴다고 제가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분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대로 얘기했죠. 내 통장을 못 쓰니까 우리 선배님 후원자님이면서 구독자님이 날 도와주니까 그 통장으로 넣으세요. 돈을 당장 보내려는데 순간 화가 나요. 그래도 혼도를 제가 요즘 그 BNGN에 방이 없어요. 혼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콘도 비용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물론 포함시켜준 금액이었지. 콘도가 얼만데요? 그 콘도는 제가 숙박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지금 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그 콘도를 내가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돈 무조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유튜브에 글을 올리겠다. 뭐 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전 그런 건 신경 안 쓰죠. 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다만 보이스톡이 안 꺼진 상태에서 얘 이 친구 이래서 이게 장가를 못 갔구만. 오면 짜증나겠네.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그게 제가 실수한 거죠. 인정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형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보이스톡 안 꺼졌어요. 이렇게 제 뒷담화를 하세요. 기분이 그렇네요. 그래도 내일 가서 만나서 얘기하시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워낙 소심하니까 그게 되게 서운하고 야속하게 들려서 뭐 돈 돌려달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유튜브에 올린다는 말이 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은 돌려주는데 내가
그 신랑분 되실 분이 나한테 한국 통장으로 보내서 그걸 내가 달러로 며칠 걸려서 들어와서 여기서 환전을 했으니까 다시 한국 돈으로 하려면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랬더니 당장 달라는 거예요. 당장은 줄 수 없다. 자, 돈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카톡을 뭐 엄청나게 긴 카톡이 지금 있는데 카톡을 보다 보니까 제가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스트레스를 한 49일 동안 엄청 받았어요. 이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피해, 그 다음에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캔슬료를 까고 제하고 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다 돌려드려야 될까요? 저는 다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카톡을 보니까 제가 막 일할 때나 뭐 새벽이나 아침이나 막 수시로 카톡을 하는 통에 제가 오히려 진정을 시켰었어요. 한국 시간 몇 시, 여기 시간 몇 시, 요때 카톡 해주고 메시지 해주면 내가 한가할 때 응답을 해주겠다고 단 한 번도 카톡을 제가 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 성격이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알죠. 저도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평생 고쳐지지 않아서 치앙마이에서 내쫓기다시피 나와가지고 지금 라오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이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돈을 다 돌려드리라 하면 제가 수요일날 돌려드릴 거고요. 그래도 정신적으로 그동안 일본 거랑 여기 또 사람들 알아보고 한 거랑 콘도 그 손해보는 거랑 사실 콘도는 내일 안 온다 그러면 요즘 방이 없어서 홀딩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분의 인성이 정상인 걸까요? 제가 비정상인 걸까요? 그리고 라오스 여성들은요, 그렇게 매사에 꼬치꼬치 따지고 체크하고 리체크하고 되묻고 확인하고 이러면요, 다 도망갑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아니, 뭐 그런 내용을 영상을 올리나 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 BNTN 살면서, 해외 교민으로 살면서, 이게 내가, 아니, 누구한테도, 내가 우리 선배한테도 그래요. 안 들으면, 이 형은 성격이 더럽게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빼짝 마르고 몸이 아프지. 그래서 아픈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형님은 그런 얘기 듣고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안 아프고 좀 살이 포동포동 쪘냐? 물론 뭐 개인의 성격을 제가 탓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겪은 이 일, 앞으로도 근데 그전에도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요 막 수시로 해야 되는 통에 제가 최근에 날카로워져 있다고 영상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누군 그래요, 나보고. 돈 못 줘? 소송해? 그러래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이게 뭐 형사로 사기친 것도 아니고 민사로 손해배상 끼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그 한 얘기에 보이스톡에 전해진 음성 듣고 발끈해가지고 바로 그것에 대한 항의보다는 돈을 돌려달라고 해버린 거니까. 아무튼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쾌하지 못한 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간만에 처음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